2023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3세 남편이 치매에 걸린 71세 아내를 살해한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내의 시체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했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9년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9세의 성실한 공무원 김철수, 그녀는 27세의 밝은 성격의 회사원 박영희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철수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지만 둘에게는 궁전보다 소중했습니다. 여보,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자. 100살? 그것도 모자라. 다음 생에서도 만나자고. 1981년 첫째 아들 민수, 1985년 둘째 딸 은정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네 식구가 된 김씨 가족. 철수는 밤낮 없이 일했고 영희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의대에 합격했고 은정이도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은정이는 결혼 후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2010년 철수가 정년퇴임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며 바쁘게 살느라 놓쳤던 일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영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전화번호가 뭐였지? 며칠 후엔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돼? 40년을 산 집 주소를 잇다니. 2016년 봄 영희가 길을 잃었습니다. 단골 마트에 갔다가 집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해 여름 영희가 가스불을 켜둔 채 깜빡 잠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완치는 가능한가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2017년 영희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들을 잊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었지? 점심? 언제 먹었지? 방금 전에 함께 먹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영희가 밤에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 어디야? 우리 집 맞아? 한밤중에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철수는 문에 자물쇠를 여러 개 달았습니다. 같은 해 여름 영희가 철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여보, 나야. 철수야. 당신 남편. 남편? 내 남편은 젊고 잘생겼는데 당신은 늙었잖아요. 2019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영희가 밤낮을 바꿔 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밤새 영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희가 폭력적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나를 감금하고 있잖아. 영희가 철수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민수가 한국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엄마 민수예요. 아들, 아들? 내가 언제 아들을 낳았지? 아빠, 이제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안 돼. 절대 안 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내가 돌볼 거야. 결국 철수 혼자였습니다. 온 세상에서 혼자.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영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영희 입에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삼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30분이 걸려서야 한 숟가락을 겨우 삼켰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밤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2시간마다 깼습니다. 엄마, 엄마.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철수는 피곤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푹 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막상 도움을 청하면 모두 바쁘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치매약, 기저귀, 영양제.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퇴직금도 다 떨어졌고 집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2023년 가을 영희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철수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체중은 20kg이나 빠졌습니다. 우울증약을 먹고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삶이야? 이게 우리가 원했던 노후야?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희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하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파? 많이 아파? 철수가 영희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다음 날 영희가 고열을 앓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철수는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부엌에 갔습니다. 서랍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새벽 3시.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영희의 시체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열이 나고 신음하고 그게 정말 살아있는 건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살인자를 동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저 남편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6개월 후 재판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지만 아무도 결국 혼자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게 하기 싫어서.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철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영희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치매 가족 모임에서 강연하며 말합니다. 저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와 싸우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똑같은 고통을 겪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밤새 간병하며 쓰러져가는 남편, 친정어머니를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한 딸,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져가는 가족들. 간병은 사랑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한 사람, 한 가족의 몫이 아닙니다. 이웃의 따뜻한 손길, 가족들의 연대, 정부의 촘촘한 복지망. 이 모든 것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철수와 영희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철수는 지금도 영희의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우리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는 드라마, 마음에 머무는 청춘. 청춘 오디오.